이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코 DX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만 원에 3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3년 된 것 같아요. 언제요? 3년. 3년 되셨어요. 네. 아, 정말 오래되셔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3년이나 되셔서 고민이 참 크실 것 같은데 이 종목 내가 한번 상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아, 두 분 다 이렇게 귀여운 팻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제가 TV를 안 보고 있어서. 아, 곽유정 대표 유창희 본부장 계십니다. 곽유정 대표님이요? 네, 곽유정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네. 매수가 6만 원이신데 정말 고생 너무나 많으셨고요. 포스코 이제 DX가 이제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철강 2차 전지 이제 소재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행히 호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특히 자동차 쪽에 있어서도 미국과 지금 관세 인하가 또 긍정적으로 지금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철강 쪽에 있어서도 이 낙수 효과 기대감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또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뭐 전기차 캐즘이긴 하지만 여전히 캐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SS 쪽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매출이 조금씩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쪽은 저는 이제 내년에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확실히 이 AI 슈퍼사이클 쪽이 ESS 쪽까지 이제 산업이 구조화되면서 2차 전지 소재 땅까지도 같이 함께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중이 지금 30% 정도 되신데 여기서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 DX가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한 1, 2년 정도 더 보유를 한다면 매수가 가격 구간대까지 지금 상단이 쭉 열려 있어요. 근데 그 구간대가 6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더 확대하거나 하면은 비중을 이제 50%로 들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바에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 그 이제 추가 매수할 비중 20%로 지금 시장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주도주에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상세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은 좀 보수적으로 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셨을 때 6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점. 1차적으로는 좀 빠르게 내년 상반기 흐름 봤을 때는 내가 볼 때 한 4만 원대까지도 단숨에 주가가 시세에 올려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만 원대 흐름 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6만 원대 흐름 보되 6만 원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종목 상당 요청을 다른 전문가분들께 뭐 주시거나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하시고 추가적으로 익절할 수 있는지 업황을 좀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또 시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4만 원과 6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선택 잘 내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기 이천에 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1만 원이고요. 네. 3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네. 아, 네이버 AI 인프라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곽유정 대표님께 상담하고 싶어서 벌써 팻말을 들어주셨는데 네, 이 종목 곽유정 대표님 상담하고 싶으실까요? 네, 열심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현 부장님은 안 하고 싶으신 건가요? 양보하겠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곽유정 대표님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 진짜 고진감래입니다.
저는 네. 이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는 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네이버도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긍정적인 또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GPU 이제 5만 장과 6만 장 정도를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이제 제공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요. 확실히 지금 이제 소버린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이제 6월 달에 한번 그 대선 이슈로 한번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좀 더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제 클라우드 쪽에 GPU를 이렇게 제공을 받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와의 이제 협업 과정에서 로보틱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AI 사업들을 또 전개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사실 네이버가 실적도 올해 너무나 좋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도 사실 수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이버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현재 뒷받침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상에 약간의 좀 노이즈가 들어왔었던 부분들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제 두나무 이제 합병 과정에서 약간 시세 조종에 대한 그런 이제 의혹들 그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정말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우려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에 네이버가 전개하고 있는 이런 AI 사업에 대한 관련 기대감이 매우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 관련주로 봤을 때도 네이버 매력도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가격대 구간에서요, 30만 원대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세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다른 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단가를 높게 잡거나 하신다면은 비중 관리하면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는 지금 구간대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게 최근에 뭐 연기금 쪽에서 또 투신 쪽에서도 수급이 다시금 받쳐주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 돌파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지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종목 쭉 보유하셔서 40만 원대까지 일단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전개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강력 보유 의견 드리고요.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관련해서 안 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으로도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 극대화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2부에서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D&D 파마텍이고 네. 평균 단가 20만 원에 네, 한 3주 정도 냈습니다. 비중은 22%요. 22%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최근에 그 무상증자 네. 그 뉴스를 봤는데 네. 이거를 언제까지 그 무상증자에서 따로 증자를 하고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무상증자가 늘어나기 전에 그 네.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유상증자 관련해서 또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유창 현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무상증자 소식 나오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 원래 맨 처음 지니까는 16, 17 정도, 3주 정도 됐었는데요. 네. 그동안 계속 물타다가 최근에 운 좋게 그 무상증자 이슈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그 주식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몰라서요. 일단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네. 보통 이제 기업이 무상증자 발표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네. 보통 무상증자 발표하면 주가는 고점인 경우가 네네. 많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D&D 네네. 파마텍이 이제 3대1 무상증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300% 무상증자를 하는 것인데 좀 요 부분 이제 막상 이제 무상증자 발표 나왔을 땐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 케이스인데 내일 이제 그 비만 관련돼서 학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D&D 파마텍이 그 공개 좀 그 임상 관련돼서 공개를 좀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좋게 해석이 돼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 이후에 모멘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일정 부분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주가가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네. 이 회사가 계속해서 올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고 무상증자 이슈도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내일 학회에 대한 이슈도 반영이 된다 그러면 좀 올라오고 나서는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무상증자를 받나 안 받나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 크게 저는 의미를 두기보다는 일정 부분 올라온다라면 비중을 지금 비중에 30% 정도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을 좀 더 끌고 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점진적으로 비중 줄이고 또 반대로 또 조정이 충분히 나오면 그때 또 다시 재매수를 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전 단기적으로는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저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제가 알기로 그 권리락이 11월 13일까지 나거든요. 그러면 혹시 최대한 제 입장에서 이득을 보려면 아무래도 그때까지 권리락 전까지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쵸. 이제 그 11월 14일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11월 14일까지로 알고 있어서 그럼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조건이 이제 성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사이에 뭐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모멘텀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일부 좀 이익 실현하고 왜냐하면 무상증자라고 해서 28만 원에서 혹은 30만 원에서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은 또 이제 3분의 1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가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급등을 가지 않는다라면 무상증자를 받나 안 받나 저는 효과는 비슷하다. 그래서 이벤트를 확인하고 일부 좀 이익 실현하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후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무상증자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두산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만 6,200원에 12%요. 19만 6,200원에 12% 맞으세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오늘 호재가 나온 것 같은데 주가가 잘 안 가서 네. 이제 지금 팔아야 되는지 그게 아니면 또 올라갈지 그렇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오늘 또 브로드컴 관련한 호재가 있었는데 지금 팔아봐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정말 호재가 있었는데 이 종목 내가 좀 잘 상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곽유정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는데 저희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9만 6천 네, 원이면 안녕하세요.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슈가 나와서 삼성전기가 못 올라왔지만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는 이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유리기판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안 꺾이면 삼성전기도 안 꺾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이게 막 곤두박질 치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상에서 보신다면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빠르면 올 연말 혹은 내년 1분기 중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뭐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라든 혹은 뭐 애플이든 파운드리 관련돼서 대규모 수주를 한 부분들이 이게 다 삼성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 AI 칩은 기존의
그 칩을 뭐 TSMC가 생산을 하든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든 이거 기판이 삼성전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버전에서도 삼성전기 매출로 충분히 새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MLCC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MLCC는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에 들어가는 MLCC보다 오히려 2~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매출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유리기판 하면 사실은 삼성전기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브로드컴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술력으로 전 확인되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매출처, 특히 이제 브로드컴의 유리기판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지금 엔비디아도 뭐 블랙엘이든 그 다음 버전에는 다 유리기판의 제품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선점 효과를 삼성전기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은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미 매수가가 19만 원대이시다 그러면 전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 30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 불안하시면 일부 이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계속 끌고 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30만 원까지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텔레콤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5,000원에 4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10월 네. 초인가? 아, 얼마 안 아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주가가 다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강유정 씨요. 네, 곽유정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 근데 비중이 네. 40%나 들어가셨는데요. 네.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실으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는데요. 이게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래 갈 생각으로 이걸 샀는데 뭐 배당이 이번 분기하고 3, 4분기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공지가요. 네네. 그러고 나서 팍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이 사실 SK텔레콤이 예. 썩 좋진 않습니다. 지금 연간 컨센서스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이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3분기 컨센을 보면은 지금 당기 순이익이 거의 1,600억 원 정도 지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컨센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SK텔레콤이 올 상반기에 그 대규모 해킹 사태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가입자 이탈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신사를 바꾸게 되면은 이걸 네. 바로 다시 바꾸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제 통신 종목들이 고배당주는 맞아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간으로 이제 배당률 따지면은 거의 한 6%에서 많게는 7% 정도 나오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 보고 산 건데요. 네. 근데 이런 배당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남은 이제 잉여 자금이 많았을 때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배당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될 때는 그 꾸준하게 주던 배당도 이렇게 멈춰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이 중장기 보고서 배당 보고 가야지 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메리트를 보고 들어갔던 게 내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배당주를 들어가더라도 배당도 받지만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 볼게요.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그널이 10월 달에도 전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를 하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 하나하나 또 알아가는 게 주식의 또 묘미이기도 해요. 다행인 건 SK텔레콤이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순매도세가 거센 거에 비해서 우리 시청자분의 그런 손실률 자체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크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과감하게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아들이 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장투하라고 그래서 산 거거든요. 네. 네. 아유, 참. 아쉽긴 하지만 더 좋은 네. 종목으로 갈아타기 하시길 바라겠고요. 비중 40% 들어가시기보다는 다음 종목 들어가실 때는 비중 10%에서 최대 비중 20% 정도로 고려하시고서 종목 매매를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비중은 적게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라온피플,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5,500원에 네. 40% 갖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그렇죠. 아, 오래되셔서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아, 두 분 다 아쉽게도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유창희 매니저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500원이시면 꽤 매수가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매수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AI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우수기업으로 뽑히고 또 태국에 뭐 수주 들어가고 좋은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네이버나 아니면 보면은. 네.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뭐 요즘에 뭐 최저가 뭐 이렇게 막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일단은 라온피플은 아시다시피 약간 보안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보안에 되게 인색해요. 인색하다 보니까 아까 SK텔레콤도 그랬고 KT도 그랬고 LG유플러스도 그렇고 뭐 롯데카드도 그렇고 맨날 사고가 빵빵빵 터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보안 관련돼서 비용을 많이 안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관련된 기업의 성장이 조금 정체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나마 이제 보안하면 좀 그나마 양자 컴퓨팅 쪽으로 해가지고는 좀 이슈가 되면서 일부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뭐 라온피플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도 좀 거래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요즘에 보면은 뭐 정책 수혜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어떤 획기적인 어떤 매출 성장을 일으켜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12만 주 거래량이 나왔는데 뭐 3,000원 정도 주가에 12만 주면은 거의 거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0원이시기도 하고 손실이 좀 크게 나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점을 깨면서 이탈하는 것은 그리 썩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매도를 하긴 힘들더라도 조금씩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좀 종목 교체를 해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안타깝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계속 좋게 나가는 상황에서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교체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이 회사가 5,500원을
뭐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썩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비중이 40%가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줄여놓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이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도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도움 좀 되셨길 바랄게요.